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울림동에 사찰인 광륵사 스님과 신도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사찰 스님과 개별 면담을 했던 신도들인데요. 이 스님과 접촉한 신도는 7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타 지역 방문자여서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광륵사 사찰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 포함해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여기엔 전북 전주와 경기 파주의 신도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확진자 8명의 공통점은 방역수칙이 지켜진 종교 행사나 강의가 아닌 36번 확진자인 스님과 모두 개별 면담을 했다는 점입니다. 차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신 분들이 지금 양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광륵사를 찾아 스님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신도는 모두 76명, 10명 중 1명꼴로 확진을 받았는데 타 지역 방문자 30여 명 중에 10여 명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돼 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광륵사 측에서 알린 숫자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고 신도는 아니지만 사찰을 찾은 방문객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2주간 광륵사에 대해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감염예방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부터 광륵사를 찾은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고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륵사발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문제는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확진자들 동선에 병원과 사우나 등 다중 이용 시설이 포함된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광주 광륵사와 관련된 확진자지만 N차 감염 의심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륵사를 방문하지 않은 광주 37번 확진자와 전남 22번, 23번 확진자들은 광륵사를 방문한 확진자들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륵사 승려인 36번 확진자가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파주와 전주 확진자 등과 면담을 했다는 것 외에는 이들 중 누가 최초 확진자인지 또 어디서 걸려왔는지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목포의 전남 환자분하고 광주의 자매 2분의 동선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스님하고 가능성은 두 곳을 다 두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인 42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 방역당국은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다중 이용시설이 포함된 점도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2번 확진자는 광주 북구 독림동의 푸른 꿈 작은 도서관에서 청소일을 했고 34번과 37번 확진자들은 병원과 사우나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일부 확진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2차 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광륵사를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21번째, 22번째, 23번째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723명. 지난 27일부터 이뤄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은 모두 61명. 전남 확진자의 가족 4명과 맑은샘 내과 의료진 2명, 청소년 문화 공동체와 권투학원 등에서 중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55명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하당 중학교는 다음 달 3일까지, 인근 17개 학교는 다음 달 1일까지 원격 수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 전부 음성이고요. 저희 도역학조사관이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데 광주하고 지금 역학 관련을 계속 저희가 아직 전남 21번째 환자의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광주의 광륵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4개 시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18개 시군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미국 가재가 영산강에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획틀을 설치한 지 이틀 만에 200마리 넘게 잡혔는데요. 적응력이 뛰어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퇴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수복을 입은 남성 여러 명이 영산강 바닥을 뒤지고 다닙니다. 지난해 10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를 잡기 위해 설치해둔 포획틀을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석천 등 영산강 유역에서 잡힌 미국 가재는 모두 240여 마리. 지난 2018년 나주에서 첫 발견된 이후 영산강 본류 쪽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예방 차원에서 퇴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얘들이 습관이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 밑에 구멍들을 이렇게 파가지고 굉장히 그런 이 농작물에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 가재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종 갑각류는 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약해 폐사될 위험이 높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한 번에 200개가량의 알을 낳는 특성 때문에 토종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퇴치 방법은 단순하고 예산은 턱없이 적습니다. 현재 미국 가재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포획틀을 이용해 잡는 방법뿐이고 한 해 예산도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국 가재의 유입 과정과 분포 등 전주기 관리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단발성 포획 작업만 이루어질 뿐 유기적인 대응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 체계 구축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유럽에선 미국 가재가 토종 가재를 밀어내고 곰팡이를 전파하는 등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만큼 효과적인 퇴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중심 도시처럼 경제적 성과가 뚜렷한 반면 인사 잡음과 소통 부족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용서포의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를 김철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4%는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용섭 시장의 지난 2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형 일자리 등에 습관적으로 붙었던 지지부진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 반대하는 단체를 설득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이끌어냈고 좌초 위기에 빠졌던 광주형 일자리도 노동계를 설득해 공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가 달립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추진과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를 도입한 것도 성과라 할 만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은 광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다른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한 민선 7기 이용서표 경제정책입니다.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 광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공원 사업. 공원을 지켜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시장 동생이 민간공원 건설사로 선정된 호반건설로부터 알선수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과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 고위공무원들이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은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비록 이후에 사과했지만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에게 이용섭 시장이 했던 버르장머리 발언은 관료주의의 우려를 낳았던 대목입니다. 시민단체는 이용섭 시장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며 다른 각종 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축소를 줄이기 위한 요구를 했었고 그 사항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다시 의견을 접으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님께서의 인사권 행사의 철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계속적인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장의 약속이 지켜질지 앞으로 2년은 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 남은 2년 동안 에너지 신산업 수도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거점을 만들고 한전공대 2022년 개교와 대형 방사광 가속기 추가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향후 2년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의 핵심 성과로는 전남 예산 9조 원 시대 개막과 2조 9천억 원 규모 SOC 사업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반영,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프로젝트 구성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인 98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설비와 306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춘 태양광 발전단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준공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축구장 190개 면적인 158만 제곱미터에 조성됐는데 연간 2만 7천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발전소 부지 안에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 솔라시도 프로젝트의 개발 비전을 담은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썬가든도 들어섰습니다.